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재벌 2세가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 직접 허름한 국밥집까지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인생을 완전히 뒤집히게 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38세 강도윤. 그는 오래된 건물을 재개발하려고 단순히 내려갔을 뿐이었습니다. 낡은 가게를 정리하고 세입자들을 내보내는 일. 그에게는 그저 사업의 절차일 뿐이었지요. 그런데 국밥집 안에서 혼자 국밥을 휘젓던 한 아이를 보는 순간 그의 세상은 멈춰 버렸습니다. 아이의 목에서 반짝이던 별 모양의 작은 목걸이. 바로 10년 전 세상에 단 하나뿐인 디자인으로 직접 만들어 첫사랑에게 선물했던 그 목걸이였던 겁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전혀 연관 없다고 생각한 아이가 바로 그 목걸이를 차고 있었다면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이며 왜 그의 과거가 이 낡은 국밥집에서 다시 살아난 걸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사랑과 가족, 그리고 선택의 무게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서울 강남 본사 47층 사장실에서 보고서를 책상에 내던지며 짜증을 내고 있었습니다. 부산 감천동 재개발 프로젝트가 또다시 지연된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투자한 지 3년째인데 아직도 세입자들이 버티고 있다는 것이었거든요. 더욱 화가 났던 건 담당 팀장이 또 다른 핑계를 늘어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끌 겁니까? 제가 팀장에게 차갑게 물었습니다. 3년째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번엔 제가 직접 내려가겠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어요. 팀장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가실 필요까지야. 저희가 좀 더 강하게 나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직접 가서 세입자들과 대화하고 이 지긋지긋한 문제를 한 번에 정리하겠다고 마음먹었거든요. 부산행 KTX 표를 예약하고 나서야 조금 마음이 정리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들을 바라보며 감천동에 대해 생각해봤습니다. 사실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 따윈 관심 없었습니다. 그저 투자 수익을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이었거든요. 아버지가 남긴 수많은 부동산 중 하나일 뿐 감정을 개입시킬 이유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산역에서 택시를 타고 감천동으로 향했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거기 요즘 재개발 얘기 때문에 시끄럽다던데요. 오래 사신 분들이 많아서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별 대답 없이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런 사정이야 어디든 마찬가지였으니까요. 감천동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골목길은 생각보다 더 복잡했고 경사가 가팔랐습니다. 비린내와 기름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가 귀에 거슬렸습니다. 발밑의 아스팔트는 여기저기 갈라져 있었고 전신주에는 온갖 전단지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올라가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대부분 낡은 주택들이었는데 그 사이사이로 작은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앞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고 아이들이 골목에서 뛰어놀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저에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을 찾았습니다. 제가 소유한 3층 건물이었는데 1층에는 정든국밥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에 희미하게 바랜 글씨가 을씨년스러웠습니다. 건물 외벽도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고 2층과 3층 창문에는 빨래가 널려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런 곳에서 장사가 과연 될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일단 세입자와 직접 대화해 보기로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대방의 사정도 들어봐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진한 사골, 국물 냄새와 함께 마늘 볶는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가게 안은 예상보다 깔끔했지만 손님은 거의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구석에 앉은 할아버지 한 분과 중년 남성 한 분이 전부였거든요. 가게 안쪽에서는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고 라디오에서는 옛날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리며 불안정한 빛을 내고 있었는데 그 때문에 가게 안이 더욱 어둑어둑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선이 카운터 앞 작은 테이블에 앉은 아이에게 멈췄습니다. 9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혼자 앉아 국밥을 후후 불어가며 먹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돌아온 듯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작은 손으로 숟가락을 꼭 쥐고 조심스럽게 밥을 떠먹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이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가 형광등 불빛에 반짝거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별 모양의 작은 펜던트였는데 제가 10년 전 직접 디자인해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목걸이였습니다. 수진에게 첫 번째 크리스마스 선물로 줬던 바로 그 목걸이였거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이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가슴 한쪽에서는 이상한 예감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예쁜 목걸이 누가 주셨나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가 국밥 숟가락을 내려놓고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주셨어요. 엄마가 이거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거라고 하셨어요. 별이 반짝반짝 빛난다고 하셨거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수진이 아직도 그 목걸이를 간직하고 있었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의 존재였습니다. 아이의 나이를 생각해 보니 10년 전 저와 수진이 헤어진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엄마는 어디 계시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방에 계세요. 곧 나오실 거예요. 아저씨도 국밥 드실 거예요? 아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가게 안쪽 주방에서 절뚝거리며 나오는 여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1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초라해진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과 미소만은 여전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고 있었고 손등에는 화상 자국 같은 것이 보였습니다. 박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저를 발견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고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도윤 씨, 어떻게 여기까지?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10년 만의 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아이는 여전히 국밥을 먹으며 저희를 번갈아 보고 있었고 가게 안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여전히 트로트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그 멜로디마저 애절하게 들렸습니다. 가슴 속에서는 억눌러왔던 그리움과 함께 이루 말할 수 없는 의욕이 동시에 솟구쳐 올랐습니다. 수진이 저를 마주본 순간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이 뒤섞인 채 창백해진 얼굴에서 10년의 세월이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지만 줍지도 못하고 그대로 서 있었거든요. 도윤 씨, 어떻게 여기까지?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하늘이가 저희를 번갈아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이는 아직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이미 공기가 달라진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수진 씨, 정말 당신이었군요. 믿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야위고 피곤해 보이는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다만 오른쪽 다리를 조금 절고 있는 것이 눈에 띄었고 손등에 화상 자국도 보였습니다.
수진이 급하게 앞치마를 정리하며 하늘이에게 말했습니다. 하늘아, 위층 가서 숙제하고 있어. 아이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수진의 단호한 말투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저씨 안녕히 계세요. 하늘이가 저에게 인사를 하고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저희 사이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다리는 왜? 수진의 다리를 힐끗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3년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부터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어요.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뒤에 숨겨진 고생이 얼마나 많았을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여기서 장사하신 지 오래됐나요? 낡은 테이블과 의자들, 여기저기 금이 간 벽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때 고급 레스토랑에서 일했던 수진이 이런 허름한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2년 정도 됐어요. 하늘이가 학교에 다니면서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서 시작했죠. 수진이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조금 떨리는 것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 나이가 어떻게 되나요? 하늘이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봤을 때부터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확실히 알고 싶었습니다. 9살이에요.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헤어진 지 10년이 됐으니 머릿속으로 계산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제 말을 끊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한테 바라는 건 없어요. 그 아이는 제가 혼자 키울 거예요. 침착하게 말하려 했지만 그녀도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정말 제 아이인가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9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하늘이는 당신 딸이에요. 그 순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양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기쁨과 당황, 그리고 미안함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제 딸이 있다는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말하지 않으셨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깊이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그렇게 반대하셨잖아요. 집안 체면이 어쩌고 신분이 다르다고 하시면서. 그때 임신 사실을 알았는데 더 큰 갈등을 만들고 싶지 않았어요. 10년 전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도윤이와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포기하는 게 서로를 위한 일이에요. 어머니가 수진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이 기억났습니다. 그때 수진이 이미 임신 중이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고개를 들어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말씀해 주셨어야 해요. 제게는 알 권리가 있었잖아요. 목소리에 원망과 아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때 약혼 얘기가 나오고 있었잖아요. 최유진 씨와. 수진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끼어들 자리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얘기를 어떻게 아세요? 소문이 다 돌더라고요. 재벌가 도련님의 결혼 얘기는 금세 퍼지니까. 수진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소식이 수진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급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정한 거였어요. 저는 동의한 적이 없어요. 수진 씨를 잊지 못하고 있었는데. 하지만 결국은 약혼하셨잖아요. 수진이 제 말을 끊으며 현실을 지적했습니다. 지금도 최유진 씨와 결혼 준비 중이시죠?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이었거든요. 어머니와 유진 집안의 압력에 못 이겨 약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늘 수진에게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혼자 키우기로 한 거예요. 하늘이에게는 아빠가 없다고 했어요. 어린 마음에 상처받을 것 같아서.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하늘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숙제 다 했어요. 수진이 급하게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혼란스러워할 것 같아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수진 씨, 저는 다시 올게요. 이 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어요. 목소리에 결연함을 담았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나가려 할 때 하늘이가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엄마, 아저씨는 언제 다시 와요? 아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와 수진은 동시에 굳어졌습니다. 하늘이를 바라보는 순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것을. 9년 동안 놓친 아버지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작은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하늘이라는 이름의 제 딸, 그 아이의 순수한 미소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9년 동안 제 곁에 있어야 할 아이를 모르고 살았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부산 야경을 바라보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매일 국밥집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하늘이는 금세 마음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왔네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이런 기쁨이 있다는 것을 9년 동안 모르고 살았다니요. 하늘아, 학교는 재미있니? 아이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수학이 너무 어려웠어요. 분수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늘이가 고민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즉시 말했습니다. 아저씨가 가르쳐 줄까? 분수는 사실 쉬운 거야. 그때부터 하늘이의 숙제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문제를 풀 때마다 우와, 하늘이 정말 똑똑하네요. 하고 칭찬해주면 아이는 더욱 신이 나서 공부했습니다. 수지는 처음에는 경계하는 눈빛이었지만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가 요즘 학교 가는 걸 좋아해요. 도윤 씨 덕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저녁,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에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미안한 마음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하늘이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와 함께 국밥을 먹고 근처 문방구에서 학용품을 사주고 가끔은 작은 선물도 가져왔습니다. 하늘이가 좋아하는 색연필 세트를 선물했을 때 아이의 반응을 잊을 수 없습니다. 와, 진짜 예뻐요. 고마워요. 아저씨, 하늘이가 색연필을 꼭 안으며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소소한 행복이 이렇게 큰 기쁨을 줄 몰랐거든요.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이는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아저씨, 내일도 와줄 거예요? 아이가 순수한 눈으로 물을 때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이 아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언제 알려줘야 할지 고민이었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울에서 급하게 내려온 유진이 국밥집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검은 외제차에서 내린 유진의 모습은 이 골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명품 정장의 하이힐, 그리고 차가운 표정까지. 오빠,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유진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유진아, 어떻게 여기까지? 탐정을 고용했어요. 오빠가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셔서. 유진이 국밥집을 바라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설마 이런 곳에서 바람을 피우고 계신 줄은 몰랐네요. 그때 국밥집 문이 열리며 수진이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수진과 명품 정장을 입은 유진이 마주 보는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두 여자 사이의 긴장감이 팽팽하게 흘렀습니다. 유진이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오빠가 여기 매일 오셨군요. 10년 전 그 여자였네요. 수진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요? 유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왜 오빠가 매일 여기 와서 아이까지 돌봐주고 계시는 거죠?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유진아, 여기서 이러지 말자.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하지만 유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빠, 정신 차리세요. 우리 결혼식이 2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며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이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저씨는 왜 화난 것 같아요? 아이가 겁먹은 표정으로 수진의 치마를 잡았습니다. 유진이 하늘이를 보더니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 이 아이가 그 아이군요. 그리고 수진을 향해 돌아서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수진 씨, 솔직히 얘기해요. 이 아이 아버지가 우리 오빠죠? 수진이 얼굴이 창백해지며 대답했습니다. 그런 말씀 아이 앞에서 하시면 안 돼요.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으며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좋아요. 그럼 제가 직접 확인해 보죠. 요즘 친자 확인 검사 쉽게 할 수 있거든요. 명함을 수진에게 던지듯 내밀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유진의 팔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그만해. 아이가 보고 있잖아. 오빠가 그만하세요. 유진이 제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10년 전에도 이 여자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데 또 이런 일을 벌이시는 거예요? 하늘이가 무서워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왜 다들 화나는 거예요? 수진이 급하게 아이를 안으며 달랬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엄마가 있어. 유진이 핸드백에서 수표책을 꺼내며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 씨,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오빠는 곧 저와 결혼할 사람이에요. 이 돈 받고 조용히 사라지세요. 이 아이까지 데리고. 수표책을 펼치며 펜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럼 뭘 원하시는 거죠? 설마 오빠를 되찾고 싶어서 이런 짓을 하시는 건 아니죠? 유진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구경하던 상인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그만해. 이건 내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유진이 저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바라봤습니다. 오빠, 정말 이 여자를 선택하시려는 거예요? 저와의 약속은 어떻게 하고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 왔다는 것을. 하늘이가 제 다리에 매달리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무서워요. 도와주세요. 그 작은 손의 온기가 마음을 결정짓게 했습니다. 하늘이를 안아 올리며 유진에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하지만 이 아이는 내 딸이야. 이제 그 사실을 외면할 수 없어. 유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빠, 정말 그러실 거예요? 목소리에는 배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고 골목 전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평온했던 이 작은 공간에 거대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유진이 떠난 후에도 그녀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딸이야 라고 말했을 때 유진의 표정, 그리고 주변 상인들의 시선들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하늘이를 달래고 수진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만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저씨,
아까 그 이모는 왜 화났어요? 하늘이가 여전히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하늘아. 어른들 일이야. 아이를 안으며 달랬지만 속으로는 걱정이 컸습니다. 유진이 그냥 물러설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국밥집에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발길을 끊었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가게가 한산했고 저녁 시간에도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수진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상해요. 왜 갑자기 손님들이 안 올까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인 거일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했지만 저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옆 가게 사장님이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웬 비싼 차들이 이 골목에 자주 오더라. 그리고 누군가 내 얘기 묻고 다닌다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유진이 정말로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수진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어떤 얘기를 물어봤나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장사는 잘 되는지, 빚은 없는지, 그런 것들 말이야.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한테 뭔가 얘기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 사장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늦게 수진이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도윤 씨,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유진 씨가 저를 조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이 더 있었나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안 와요. 그리고 시장에서도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분명히 누군가 제 뒷조사를 하고 있어요. 수진이 불안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그러는 거군요. 제가 얘기해 볼게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며칠 후 건물주 할아버지가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70대 할아버지였는데 평소에는 인정 많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미안한데 다음 달까지 나가줄 수 있을까?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왜 그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야. 내 잘못은 아니고 그냥 건물을 다른 용도로 쓰려고 해서. 할아버지가 시선을 피하며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압력을 넣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서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혹시 누가 뭔가 얘기했나요? 할아버지가 망설이시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여자가 와서 이 건물 사겠다고 하더라. 시세보다 훨씬 비싸게 주겠다고. 유진이었습니다.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수진을 공격할 수 없으니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늘이를 재우고 나서 수진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수진 씨, 이렇게 계속 버틸 수는 없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해요. 수진이 지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힘들어질 거예요. 유진 씨와 결혼하셔야 할 텐데 저희 때문에 인생을 망치시면 안 되죠. 제 인생은 제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이는 제 딸이고 저는 아버지로서 책임을 져야 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유진 씨 집안과 맞서는 건 너무 벅차요. 저는 그냥 평범하게 하늘이랑 살고 싶어요. 다음 날 오후 수진이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많지 않은 살림이었지만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에서 절망감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왜 짐을 싸요? 학교에서 돌아온 하늘이가 물었습니다. 하늘아, 엄마랑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왜요? 여기 좋은데요. 친구들도 있고 아저씨도 여기 오시는데요. 엄마가 다른 곳에서 일해야 할 것 같아. 우리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자. 수진이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싫어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아저씨가 도와주실 거예요. 그때 마침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짐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수진 씨,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늘이가 저에게 달려가며 울먹였습니다. 아저씨, 엄마가 이사 간다고 해요. 저는 여기서 살고 싶어요. 아이를 안으며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수진 씨, 이러시면 안 돼요.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봐요. 수진이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건물주도 나가라고 하시고 손님들도 안 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그럼 다른 곳에 가게를 차려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제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도 힘들어질 거예요. 유진 씨와 결혼하셔야 할 텐데 저희 때문에 인생을 망치시면 안 되죠. 하늘이가 저희 대화를 듣고 있다가 갑자기 큰 소리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아저씨, 왜 이래요? 우리 같이 살면 안 돼요. 그 순간 더 이상 숨길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앞에 무릎을 꿇고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눈물이 고인 채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늘아, 아저씨가 내 아빠야. 하늘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정말요? 진짜 아빠예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진짜 아빠야. 그동안 몰라서 미안했어. 하늘이가 저를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와, 저도 이제 아빠가 있어요. 친구들처럼 아빠가 있어요. 수진이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로 복잡해졌습니다. 하늘이에게 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 이상, 더 이상 도망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 상황을 계속 유지할 수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하늘이의 환한 미소를 보니 포기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이에게 제가 아빠라고 고백한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이가 제 목을 꽉 안으며 아빠라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9년 동안 놓친 시간들이 아깝기도 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수진 씨, 이사하지 마세요. 제가 해결할게요. 수진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보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뒤에서 숨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떻게 해결하실 건데요? 유진 씨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보다 가족이 먼저예요.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겠어요. 다음 날부터 매일 국밥집에 나와 일손을 도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설거지하고 테이블 닦는 일부터 차근차근 배웠습니다. 손님들이 신기해하며 바라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벗고 앞치마를 두른 모습이 어색했지만 하늘이가 좋아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아빠, 정말로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하늘이가 방과 후 국밥집에 와서 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아빠가 하늘이랑 엄마를 지킬 거야. 아이를 안으며 약속했습니다. 수진도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도윤 씨, 그렇게 하시면 옷이 더러워져요. 제가 국물을 흘렸을 때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미소를 보니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하늘이는 완전히 저를 아빠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빠, 내일 학교에서 가족 사진 가져오라고 했어요. 아이가 순수하게 말할 때마다 책임감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럼 우리 사진 찍을까? 수진과 하늘이와 함께 찍은 첫 가족 사진은 어색했지만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서울에서 제 비서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사장님, 이럴 시간이 아닙니다. 회사에 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일인데요? 국밥을 나르다가 멈춰서서 물었습니다. 최 회장님 집안에서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협력사들도 하나둘씩 연락을 끊고 있어요. 비서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충격이었습니다. 유진의 아버지 최 회장이 움직인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장 서울로 올라오셔야 해요. 비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도윤 씨, 서울로 가세요. 저희 때문에 회사까지 망치시면 안 되죠. 하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끝까지 책임질 거예요. 사장님, 정말 이러실 겁니까? 비서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걸 지키려면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요. 앞치마를 벗지 않은 채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잠든 후 수진과 진지하게 대화했습니다. 수진 씨, 제가 회사를 잃더라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 때문에 그렇게 되시면 안 되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제 딸이고 당신이 여전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10년 만에 진심을 털어놨습니다.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윤 씨, 그때 갑자기 국밥집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강도윤 사장님 계십니까? 저인데요. 누구시죠? 경계심을 갖고 물었습니다. 저는 감천동 상인회장 김진수라고 합니다. 사장님께 제안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남성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무슨 제안이죠?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재개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이 동네를 관광지로 만드는 거예요. 문화촌으로 조성해서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게 하는 겁니다. 상인회장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인가요? 벽화 마을로 만들고 전통 가게들도 보존하면서 카페나 게스트하우스도 유치하는 거죠. 사장님이 투자만 해주시면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하겠습니다. 상인회장이 사업계획서를 꺼냈습니다. 수진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정말 가능할까요? 이미 부산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사장님 같은 투자자만 있으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상인회장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계획서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보다 훨씬 의미 있는 사업이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인회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모두 기뻐할 거예요. 그날 밤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재개발하는 것보다 이 동네 사람들과 함께 발전시키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이가 학교에 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이 우리 아빠 멋있다고 했어요. 매일 엄마 도와주신다고요. 아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하늘이도 아빠가 자랑스러워? 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빠예요. 하늘이가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덕분에 하늘이가 정말 행복해해요. 저도 행복해요.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사보다, 돈보다, 사회적 지위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유진과 그 집안의 압박이 계속되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요. 새로운 사업 계획에 희망을 품고 있던 중 서울에서 어머니가 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국밥집 문을 열고 들어선 어머니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명품 정장을 입고 계신 모습이 이 소박한 공간과는 너무 대조적이었습니다. 도윤아, 이게 무슨 짓이냐? 어머니가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을 보며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당황해서 앞치마를 급하게 벗었습니다. 유진이한테 다 들었다. 10년 전 그 여자랑 또 엮이고 심지어 아이까지 있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주방에서 나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수진을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여전히 철면피하게 그러고 있네. 10년 전에 말했잖아. 우리 집안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어머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도윤아, 정신 차려라.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아니? 어머니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곳에서 설거지하고 있다고? 강도윤이? 그때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저 왔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는데 어머니와 마주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를 찬찬히 살펴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가 그 아이구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늘이가 저에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아빠, 저 할머니는 누구예요? 하늘아, 인사해. 할머니야.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예의 바르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머니는 잠시 당황하시는 것 같았지만 이내 차가운 표정을 되찾으셨습니다. 수진 씨, 밖에서 얘기하죠. 수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도 함께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손짓으로 막으셨습니다. 도윤이는 아이랑 있어. 30분 후 어머니와 수진이 돌아왔을 때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서울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없다.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절대 안 된다. 집안도 회사도 다 무너진다. 이미 최 회장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돈과 체면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제 딸입니다. 어머니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내 딸? 어머니가 비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9년 동안 키우지도 못한 주제에 무슨 딸이야?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책임져야 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일주일 안에 결정해. 회사를 택할 것인지, 이 여자를 택할 것인지. 어머니가 떠난 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도윤 씨,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저희 때문에 모든 걸 이루시면 안 돼요. 무슨 얘기를 하셨나요?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머님이 하늘이를 인정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대신 제가 사라지라고 하시더라고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그런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하지만 하늘이 생각해봐요. 아이에게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수진이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비서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은행에서 대출 회수를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도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최유진 집안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님, 새로운 사업 계획서 준비해 주세요. 감천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 말이에요. 차분하게 지시했습니다.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 새로운 투자를요? 비서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위기가 기회죠. 기존 사업에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날 저녁 감천동 상인회장과 만나 구체적인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이 사업에 투자하시겠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기존 주민들의 생활터전을 보장해야 해요. 그리고 국밥집 같은 전통 가게들은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제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상인회장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그게 바로 저희가 원하는 거예요. 일주일 후
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도윤아, 결정했니? 네, 어머니. 저는 수진 씨와 하늘이를 선택하겠어요. 확고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남남이다. 회사 지분도 모두 포기하는 거야.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동안 멍하게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거예요.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늘이가 방에서 나와 저에게 안겼습니다. 아빠, 저희랑 계속 있을 거죠? 물론이야, 하늘아. 아빠가 항상 너희를 지킬 거야. 아이를 꼭 안으며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사업 계획서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사업, 문화마을 조성 프로젝트, 지역 상생 사업들. 돈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수진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감천동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록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있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을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와 결별을 선언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회사에서는 계속 위기 상황을 알리는 연락이 왔지만 오히려 마음이 홀가분했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가 없었거든요. 감천동 문화마을 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상인회 사무실에서 주민들과 회의를 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벽화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리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동네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면 더 의미 있을 거예요. 상인회장이 동의했습니다. 하늘이도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빠, 저도 벽화 그릴 수 있어요? 아이가 기대에 찬 눈으로 물었습니다. 물론이지. 하늘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간 벽화면 더욱 특별할 거야. 아이를 안아 올리며 말했습니다. 수진도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국밥집도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메뉴를 다양화해 볼까요? 수진이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이 동네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개발해 보세요. 격려했습니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라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습니다. 오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드릴게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유진아, 이미 끝난 얘기야.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서류 봉투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건 오빠 회사 파산 신청서예요. 우리 아버지가 모든 거래를 중단하시면서 오빠 회사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서류를 받아보니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대출이 회수되고 주요 거래처들이 계약을 해지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늘이 양 양육권 포기 각서예요. 유진이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빠가 서명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회사도 정상화되고 우리도 예정대로 결혼할 수 있어요. 수진이 창백한 얼굴로 서류를 보고 있었습니다. 도윤 씨, 서명하세요. 뭐라고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를 위해서예요. 유진 씨 집안에서 키우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수진 씨, 정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역시 현명한 분이시네요. 수진 씨도 충분한 보상금을 받으실 거예요. 그때 하늘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무슨 얘기예요? 아이가 어른들의 심각한 표정을 보며 불안해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찢어버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절대 안 돼. 하늘이는 제 딸이에요.
유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빠, 정말 모든 걸 포기하실 거예요? 그래, 다 포기해도 좋아. 하늘이를 안아 올리며 외쳤습니다. 너희만 있으면 돼.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번엔 정말 나 버리지 않을 거예요? 수진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이번엔 같이 끝까지 갈게요. 하늘이가 저희 둘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진짜 같이 살자. 유진이 화를 내며 나가려 할 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인회장이 주민들과 함께 국밥집 앞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사장님을 괴롭히지 마세요. 상인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우리 동네의 은인이에요. 다른 주민들도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유진이 당황하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빠, 후회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리치며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박수를 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응원해 드릴게요. 그날 밤, 세 사람이 조용히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하면 어떻게 하죠?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진짜 국밥집 사장이 되는 거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이가 졸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아빠가 뭘 하셔도 좋아요. 그냥 우리랑 같이 있어 주세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하늘아. 아빠도 너희랑 같이 있는 게 가장 행복해.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천동 문화마을 프로젝트가 부산시의 공식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시장님까지 직접 방문해서 격려했습니다. 강 사장님 덕분에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가 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기업이 아닌 지역 기반의 중소기업들이었지만 더욱 의미 있는 파트너십이었습니다. 사장님, 저희와 함께 이 사업을 키워나가실 의향 있으신가요? 지역 건설회사 대표가 제안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해야 해요. 조건을 명확히 했습니다. 한 달 후, 감천동에는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벽화가 그려지고 관광객들이 하나둘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국밥집도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엄마, 아빠, 오늘 손님이 정말 많았어요. 하늘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하늘이가 도와줘서 그런 거야.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도윤 씨, 정말 꿈 같아요.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죠.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셋이서 국밥집 앞에 앉아 별을 바라봤습니다.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지위를 잃었지만 진짜 소중한 것들을 얻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감천동 문화마을 프로젝트가 성공하면서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곳은 부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가 되었고 저희 국밥집도 맛집으로 유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이가 건강하고 밝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우리 동네가 신문에 나왔다고 하셨어요. 하늘이가 신문 스크랩을 들고 와서 자랑했습니다. 정말 우리 하늘이 덕분이야. 하늘이가 그린 그림도 벽화에 들어갔잖아. 아이를 안으며 칭찬했습니다. 수진도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도윤 씨, 오늘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국밥집 취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정말요? 수진 씨가 유명해지겠네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는 거죠. 수진이 웃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우리 언제 결혼해요? 친구들이 자꾸 물어봐요. 수진과 제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실 결혼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왔지만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 못했었거든요. 하늘이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아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빨리 해요. 저도 웨딩드레스 입고 싶어요. 하늘이가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박한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동네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결혼식을 원했습니다. 감천동 작은 교회에서 예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사장님, 저희가 모든 준비를 도와드릴게요. 상인회장이 앞장서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 사양하려 했지만 주민들은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 덕분에 우리 동네가 이렇게 좋아졌는데 이런 일도 못 도와드리면 어떻게 해요? 국밥집 옆 가게 사장님이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6개월 만에 보는 어머니의 모습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차갑지 않고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어머니,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도윤아,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결혼한다고 들었는데 정말이니? 네, 어머니. 다음 주에 결혼식을 올려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을 보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수진 씨, 그동안 미안했어요. 수진이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도윤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틀렸다는 걸 알겠더라. 그때 하늘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어머니를 보고 달려가서 안겼습니다. 어머니가 하늘이를 안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늘이 많이 컸네. 할머니 생각 안 났어? 생각났어요. 할머니 결혼식에 오실 거죠? 하늘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갈 수 있을까? 당연하죠, 어머니. 어머니가 안 오시면 결혼식이 의미가 없어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결혼식 전날 어머니와 둘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윤아, 내가 맞았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구나. 어머니도 이제 아시는군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어요.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일이에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작은 교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 파트너들, 그리고 어머니까지 모두 참석해 주셨습니다. 수진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10년 전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예뻐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도윤 씨. 수진이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늘이가 작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꽃잎을 뿌리며 앞서 걸어갔습니다. 엄마, 아빠, 축하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외쳤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도윤 씨, 수진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진 씨, 도윤 씨를 사랑하며 평생 함께 하시겠습니까? 네, 약속합니다. 수진도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반지를 끼우는 순간 하늘이가 박수를 치며 외쳤습니다. 이제 진짜 가족이에요. 주민들이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어머니도 눈물을 닦으시며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예식 후 국밥집에서 간단한 피로연을 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신 정든 국밥집에서 따뜻한 국밥을 나누며 축하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축하드려요. 상인회장이 축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덕분이에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도윤아, 행복해 보인다. 어머니가 틀렸어. 어머니,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져요.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새로운 가족이 된 저희는 국밥집 2층에서 조용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늘이가 저희 사이에 누워서 잠들어 있었고, 수진과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대화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꿈이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현실이죠. 수진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감천동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벽화가 그려진 집들이 조명을 받아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가족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하늘이가 잠꼬대로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작은 목소리가 우리 가족의 행복을 완성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매일 아침 하늘이의 웃음소리로 하루를 시작하고 수진과 함께 국밥을 끓이며 하루를 보내고 세 사람이 함께 별을 보며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돈과 지위보다 훨씬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결국 허름한 국밥집에서 시작된 작은 인연은 돈과 명예보다 훨씬 소중한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강도윤은 처음엔 재개발만을 생각하며 내려왔지만 아이의 맑은 눈동자와 어머니의 지친 미소 앞에서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지금껏 쫓아왔던 수많은 빌딩과 돈이 아니라 매일 곁에서 함께 웃어줄 가족이야말로 진짜 성공이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도윤이라면 회사와 명예를 지키겠습니까? 아니면 가족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욱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